맛과 영양이 뛰어나 천국의 과일로 불리는 토마토.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대표적인 슈퍼푸드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을 보고 있자 비타민 B2와 C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 종합 비타민으로도 불린다. 또한 토마토는 서양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인데 생으로 먹는 것은 물론 주스나 퓨레, 피클로도 만들며 파스타나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의 주재료나 부재료로 활용되었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밥상의 슈퍼푸드 토마토와 함께한다. 세계 10대 슈퍼푸드의 하나인 토마토는 비타민과 무기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졸중 예방, 혈당 저하, 항암 효과가 우수한 식품입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노화를 예방하고 혈당 저하, 항암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K가 많아 골다공증, 치매 예방에도 좋으며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펙틴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토마토를 고를 때는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좋으며 색이 선명하고 꼭지가 마르지 않아야 신선한 토마토다. 싱그러운 토마토를 주인공으로 한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하고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토마토 카레 덮밥. 이어서 만두 모양의 파스타인 라비올리를 냉동 만두로 대체한 이색 요리 토마토 소스 만두 라비올리도 만들어보자. 이 재료는요, 앞뒤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채소냐 과일이냐 많은 논란이 되었던 거고요. 또한 건강식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재료,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그 토마토를 이용해서 토마토 카레 덮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배출시키고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런데 라이코펜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가 잘 된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토마토 카레 덮밥. 먼저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준비해 꼭지 반대쪽에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준다. 이어서 냄비에 물을 붓고 끓이다 소금을 조금 넣고 토마토를 데쳐주는데 30초 정도 후에 토마토를 건져내고 찬물에 식혀준다. 그런 다음 칼집을 낸 쪽을 중심으로 껍질을 벗기면 쉽게 벗겨진다. 토마토 껍질 벗기실 때 물이 끓을 때 꼭 넣어주시고요. 끓을 때 소금 넣으시면 온도의 상승으로 껍질이 잘 벗겨지고 또한 맛이 더욱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토마토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놓고 피망과 감자, 양파, 브로콜리, 당근, 돼지고기와 대파는 큰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넣자.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돼지고기를 먼저 넣고 볶아준다. 이어서 잘라놓은 채소들을 차례차례 넣어주는데 감자와 당근, 브로콜리와 양파 순으로 넣어준 다음 어느 정도 익으면 데친 토마토를 넣고 으깨가며 볶아준다. 마지막에 카레가루도 함께 넣고 볶아주면 카레 고소한 향이 더욱 살아난다. 오늘 토마토 카레 덮밥에서는요, 채소의 순서가 딱딱한 것부터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카레가루를 물에 개지 않고 볶은 이유는요, 좀 더 볶아가지고 카레의 고소한 맛이 더욱더 잘 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재료들이 잠길 정도로 물을 충분히 부어준 후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인다. 그리고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잘 저어가며 뭉근하게 끓여주는데 카레 소스가 완전히 익으면 후추와 소금, 설탕, 베트남 고추를 넣고 저어준 후 마무리한다. 카레는 원래 간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소금은 조금 사용하시고요. 오늘 좀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후추하고 베트남 고추 사용했는데요. 청양고추 사용해도 아주 매콤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얀 밥 위에 노란 카레 소스와 빨간 토마토 그리고 색색의 채소들을 듬뿍 올려주면 토마토 카레 덮밥 완성! 매콤한 카레와 함께 산뜻한 토마토의 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토마토 카레 덮밥.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는 따뜻한 한 그릇의 행복이 여기 있다. 토마토는요, 연중 재배되고 있고요. 또 붉은색 아주 정열적이죠. 크기와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맛의 신맛과 단맛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토마토를 이용해서 토마토 소스 만두 라비올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피부에 탄력을 줘 잔주름과 기미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토마토는 비타민 K가 많아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토마토 소스 만두 라비올리. 먼저 방울토마토를 준비해 꼭지를 떼어놓자. 일반 토마토보다 크기는 작지만 맛은 더욱 진한 방울토마토. 오늘 요리에서는 절반으로 잘라 활용한다. 오늘 만두 나비올리에서는요 방울토마토 준비했는데요. 방울토마토가 다른 토마토에 비해서 수분이 좀 적고요. 또한 대추랑 즙을 붙였기 때문에 단맛도 훨씬 더 좋습니다. 요리에 단맛과 풍미를 더해줄 양파와 피망, 대파는 잘게 썰어 준비한다. 이어서 냉동만두도 준비하자. 기름을 두른 팬에 냉동만두를 올리고 약불에서 은근하게 구워준 다음 건져 놓는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과 대파, 다진 돼지고기를 넣고 볶다가 양파, 피망을 더해준다. 그리고 토마토 소스와 방울토마토를 마지막에 넣고 볶아준다. 오늘 만두 나비올리에서요 토마토 페이스트 조금 들어갔는데요. 토마토 페이스트 없을 때 토마토 케찹 있죠? 케찹 넣어도 좋습니다. 소금과 후추, 설탕, 허브를 넣고 밑간을 해준 다음 약불로 줄인다. 그리고 구운 만두를 넣고 터지지 않게 잘 섞어준다. 소스가 자작해질 정도로 물을 부어 한 번 더 끓인 뒤 불을 끈다. 오늘 만두 나비올리에서요 물 넣는데요. 물 대신에 화이트 와인 넣으시면 더더욱 풍미도 좋고 맛도 좋고요. 오늘 냉동 만두 사용했는데요. 냉동 만두보다는 파스타 면 사용하시면 더더욱 맛이 좋습니다. 붉은 빛깔로 먹음직스럽게 버무려진 재료와 소스를 그릇에 덜어 놓으면 토마토 소스 만두 라비올리 완성! 토마토의 색다른 변신, 토마토 소스 만두 라비올리. 부드러운 만두와 상큼한 토마토가 조화를 이루며 환상의 맛을 선물한다. 토마토는 파란 것보다 빨간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냥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끓이거나 으깨서 먹는 것을 권합니다.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는 올리브유, 우유, 소금과 같이 먹으면 체내 흡수가 좋아지고 반대로 해산물이나 설탕은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같이 먹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인 토마토.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풍부한 영양을 자랑하는데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 먹으면 효능이 배가 돼 요리의 재료로 쓰면 그대로 약이 된다. 이번 주말 지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식탁 위에 토마토를 올려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평소에 눈 질환 때문에 안약 넣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안약은 한 번 개봉한 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났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약의 주 성분이 줄어들고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안약을 언제 개봉했는지 까먹기가 쉽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안약병에다가 개봉 일자를 적어두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안약을 개봉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침전물이 생기고 색이 좀 변하는 것 같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다른 안약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한 이 안약을 넣은 후에 바로 깜빡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안약을 넣자마자 깜빡이다 보면은 눈물길을 통해 안약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깜빡이기보다는 눈을 지그시 감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안면 홍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굴과 목 부위의 피부가 갑자기 붉게 변하면서 열감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급격한 온도 변화나 감정의 변화, 혹은 뜨거운 햇볕이나 자극적인 음식 등 다양한 외부 자극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폐경기 여성의 60%가 안면 홍조를 경험하며 만성 염증성 질환인 주사 피부염에 걸렸을 경우에도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난다.
안면 홍조는 어떤 질환명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일종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이제 화끈거리는 그런 증상인데 여러 가지 열이나 햇볕 노출 같은 비특이적인 자극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면 홍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이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는 질환인데 이 주사 피부염은 이제 얼굴에 주로 나타나는 이제 만성적이고 이제 붉고 이런 충혈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충혈성의 염증성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사란 얼굴의 중앙 부위에 지속적인 홍반과 구진, 고름 물집, 반복적인 홍조 등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 질환이다.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으며 악화될 경우 눈에 있는 혈관에도 영향을 미쳐 결막염이나 각막염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 변형이 오는 등 다양한 2차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피부가 보내는 적신호, 안면 홍조와 주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 홍조는 보통 추운 겨울철에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더위도 이 안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체온이 올라가고 혈관이 확장돼서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실내외 온도차가 크다면 안면 홍조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면 홍조는 여러 원인 질환 중에서도 주사 피부염으로 인해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안면 홍조와 주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정승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안면 홍조와 주사인데 먼저 이 안면 홍조. 이 안면 홍조가 질환이 아니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그 안면 홍조는 사실 질환명은 아니고 일종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자극, 뭐 열이라든지 자외선, 그리고 이제 뭐 추위에 노출된다든지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이제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그런 증상인데요. 피부 진피 내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이것이 잘 수축하지 않아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네. 안면 홍조가 발생하면 괜한 오해를 받기가 쉽잖아요. 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어디가 아프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안면 홍조가 뭐 가볍게 일시적으로 생긴다면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너무 자주 또 한 번 생겼을 때 오래 지속이 된다면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초래가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붉어지는 증상이 안면 홍조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 그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안면 홍조는 일종의 증상인데 이런 거를 일으키는 원인이 사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전신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뭐 뇌종양 같은 신경 질환에 의해서도 이런 안면 홍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약물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어서 뭐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제라든지 또 고혈압약 중에서는 칼슘 채널 기량제라고 하는 거를 먹었을 때도 이런 홍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대표적인 약물이 바로 스테로이드 이런 스테로이드 복용에 의해서도 안면 홍조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감정 고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막 흥분하고 이랬을 때도 얼굴이 붉어진 안면 홍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폐경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이런 여성 호르몬 감소에 의해서 한 60% 정도가 이런 안면 홍조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대표적인 안면 홍조를 일으키는 피부 질환, 주사 피부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 피부염은 안면에 생기는 얼굴에 이런 충혈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데 이런 주사도 안면 홍조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원인 질환을 찾아내서 치료를 한다면 안면 홍조가 좀 좋아질까요? 이제 뭐 전신 질환에 의해서 생긴 경우 이런 전신 질환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 또 이런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한다면 당연히 안면 홍조의 증상이 완화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폐경기에 생기는 홍조의 경우에 뭐 여성 호르몬 이런 거를 좀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안면 홍조 증상이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피부 질환에 의해서 안면 홍조가 생긴 경우에
주사의 어떤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이런 것을 이제 병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안면 홍조 증상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주사로 인한 안면 홍조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주사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주사는 비교적 흔한데 잘 이제 생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안면의 중앙 부위에 생기는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염증성 충혈성 질환인데 얼굴이 지속적으로 붉은 홍반 증상이 있으면서 여드름이랑 유사하게 보이는 이런 구진이나 농포, 고름물집이 생기고 반복적으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또 이제 특징적으로 거미줄처럼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예. 그야말로 만성 염증 질환인 주사. 자, 이 주사가 특히 어느 부위에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연령대별로 주사가 발병률도 좀 다른가요? 이런 주사는 사실 이제 얼굴 중앙 부위 여기에 주로 생기는데 좀 심하면 얼굴 전체를 또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 주변부, 코 이런 데 잘 생기지만 턱이나 이마까지 생길 수가 있고 10대 이후라면은 어느 연령대이건 이런 주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30에서 50대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안면 홍조와 주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면 홍조가 심해지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대인 기피증에 우울증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알고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안면 홍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는 주사 피부염을 들 수 있다. 얼굴이 자주 빨개지거나 빨개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주사 피부염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코 쪽이랑 볼 쪽이랑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화끈거리고 홍조가 올라와서 진료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 증상이 주로 언제 생기세요? 요새 햇빛 오래 보거나 덥거나 술 마실 때 좀 홍조 증상이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그러세요? 원래 어릴 때부터도 좀 홍조기가 있긴 했는데 작년부터 좀 화끈거림도 심해지고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주사 피부염은 홍반 혈관 확장형을 비롯해 작은 발진과 고름이 생기는 구진 고름 물집형, 코가 빨개지는 딸기코, 그리고 눈에 생기는 안주사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점점 악화되는 그런 안면 홍조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주사 피부염의 홍반 혈관 확장형의 타입의 어떤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반 혈관 확장형은 얼굴이 이제 붉어지고 나중에 진행이 되면은 또 혈관이 확장이 되는 그런 게 나타나는데 이제 홍조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베타차단제 같은 전신 이제 치료제를 이용한다든지 또한 이제 턱 쪽으로 성인기 여드름이 또 같이 있고 또 염증도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뭐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 치료 그리고 이런 거를 완화시키는 레이저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주사의 진단은 육안으로 특징적인 병변의 모양과 분포 양상을 관찰해 진단이 가능하며 환자의 증상이나 심한 정도에 따라 주사의 임상 형태를 분류하고 진단하게 된다. 또한 안면 홍조를 일으킬 수 있는 전신 질환이나 약물 복용 등을 감별하기 위해 자세한 병력 청취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부 모낭충 검사와 다양한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다른 여러 피부 질환과의 감별 또한 필요하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평소에는 코랑 코 주변이 조금 붉고 심할 때는 뾰루지가 자꾸 올라와요. 그럼 붉고 염증 올라오는 증상이 언제 심하세요? 평소에도 붉게 올라왔는데 최근에 마스크를 좀 오래 쓰면서 심하게 올라왔어요. 그런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최근 개인 병원에서 먹는 약이랑 바르는 약 받긴 했는데 별로 호전되진 않았어요. 주사는 뺨이나 코와 같이 주로 얼굴 중심부에 발생하며 등이나 가슴에도 나타나는 여드름과는 구별된다.
주사의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혈관 운동 기능의 이상이나 햇볕에 의한 피부 손상, 모낭충, 유전적 요인, 내분비 이상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홍반이 얼굴 중앙 부위에 있고 또 이제 염증성 구진이나 농포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구진 고름 물집형의 주사 피부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의 경우에는 독시사이클린 같은 전신 항생제 치료와 이버맥틴이나 메트로니다졸과 같은 국소도포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염증을 줄이고 또 홍반을 줄이는 어떤 레이저 치료를 병행을 해야 합니다. 주사 치료법으로는 크게 약물 치료와 레이저 치료, 생활 습관 교정 등이 있다. 약물 치료로는 먹는 약과 바르는 연고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항생제와 항진균제가 도움이 되며 모세혈관 확장에 의한 홍조 증상의 경우 혈관 레이저를 비롯해 에너지 기반 장비 치료가 효과적이다. 생활 속에서 악화 요인을 회피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법인데 맵고 짠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은 피하고 술이나 카페인 음료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안면 홍조의 경우에 이게 주사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여러 다른 전신 질환에 의해서도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뇌종양 같은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주사 피부염의 경우에도 이거를 치료를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점점 진행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비가역적인 혈관 확장이라든지 또 이제 모공이 늘어나서 오렌지 껍질처럼 피부 결이 변화하는 그런 변화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면 홍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원인 질환에 따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면 홍조를 유발하는 주사는 자연 치유되지 않으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큼 생활 속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안면 홍조와 주사, 적극적인 치료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네, 이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안면 홍조와 주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앞서 이 주사, 다른 피부염과 감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다음에 이 주사 정확히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주사의 진단은 사실 주사를 딱 진단하는 어떤 혈액 검사라든지 그런 영상의학적 검사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 증상을 이제 보고서 진단 기준을 마련을 해놨는데, 네. 진단적 증상의 경우에는 이런 진단적 증상이 한 개만 있어도 주사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주 증상의 경우에는 이런 주 증상이 2개 이상일 때 주사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진단적 증상에 속하는 걸로 이제 첫 번째는 얼굴의 중앙 부위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생겨 있는 이제 홍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항시 붉은 그런 증상을 의미를 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비후성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딸기 코종형이라고도 하는 코 그 아래쪽이 울퉁불퉁하게 커지면서 조직이 이제 비후돼서 이렇게 오렌지 껍질처럼 내지는 딸기코처럼 되는 변화가 이런 비후성 변화이겠고, 이런 증상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이제 주사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진단적 증상은 없는 경우, 이제 주 증상이 2가지 이상이면은 또 주사를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주 증상에 속하는 증상으로는 이제 구진과 농포, 여드름에서 생기는 이렇게 빨긋빨긋하게 염증 올라오는 그런 구진이나 이제 고름처럼 잡히는 그런 농포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얼굴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그런 안면 홍조 증상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거미줄처럼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것도 이런 주 증상 중에 하나이겠고, 또 이제 주사가 피부뿐만 아니라 눈의 증상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주 증상에 속하는 눈의 증상으로는 눈꺼풀에 모세혈관이 확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결막이 충혈된다든지, 공막 각막염 등이 생기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 증상이 2가지 이상이면은 주사를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진단적인 가치가 있는 증상은 아니지만 주사 피부염이 있을 때 동반될 수 있는 2차 증상이 있는데, 이런 2차 증상에는 이제 피부가 따갑고 이렇게 타들어가는 듯한 자결감을 느끼는 것도 있겠고,
또 이제 얼굴이 붓는 그런 부종 증상도 있고 얼굴이 건조해지는 증상도 있고 또 이제 특징적이진 않지만 좀 비특이적이지만 또 여러 가지 눈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뭐 눈물이 이제 잘 마르는 그 건조한 증상 같은 거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주사인지 아니면 다른 피부염인지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주사만의 특별한 어떤 특징이라던가 증상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주사 피부염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이제 주사 피부염의 특징적인 증상들인데 네. 얼굴이 붉을 때 이제 감별이 필요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인기에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염도 얼굴이 계속 붉을 수가 있고 이제 뭐 지루 피부염의 경우에도 얼굴이 붉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여드름의 경우에도 되게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감별이 필요한데 뭐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가려움증을 심하게 동반을 하고 또 이제 몸의 다른 부위도 같이 침범을 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겠고 지루 피부염은 주로 두피 이런 쪽을 침범을 하고 또 눈썹 있는데 약간 뭐 기름진 각질 같은 게 생긴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여드름의 경우에도 되게 이제 막 이런 염증성 구진이나 고름 물집이 올라와서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데 주사에서 나타나는 구진이나 고름 물집에는 이제 그런 면포라고 하는 피지 알갱이가 없는 데에 비해서 여드름에서는 그런 면포라고 하는 피지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사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겠어요? 주사는 그 증상에 따라서 이제 4가지로 우선은 구분을 하는데 홍반 혈관 확장형이 있고 구진 고름 물집형 그리고 딸기코 종형이 있고 또 눈을 침범하는 안 주사가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인 주사 피부염을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반이 주 증상인 주사 피부염 어떤 건가요? 이제 첫 번째로 홍반 혈관 확장형이 있는데 만약에 그냥 간헐적으로 얼굴이 홍조만 생긴다. 간헐적으로 비특이적인 여러 자극에 의해서 얼굴이 잘 빨개지기만 한다. 이랬을 때 이런 홍반 혈관 확장형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홍조 증상만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이런 홍조가 한번 올라온 다음에 이게 이제 안 가라앉고 뭐 수시간이 아니라 뭐 수일, 수주까지도 지속이 되기도 하고 더 진행이 되면은 얼굴이 항상 빨간 이런 지속적인 홍반이 나타나고 얼굴에 이제 거미줄처럼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주사 임상형을 홍반 혈관 확장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구진과 고름이 주로 나타나는 주사형도 있었어요. 예. 이제 구진 고름 물집형이라고 하는 그 이제 임상형인데 여드름처럼 뭔가 이렇게 염증성으로 붉은 구진들이 얼굴에 생기고 뭐 농포 같은 것도 생기는데 이게 주로는 코나 코 주변 이런 데로 많이 생기지만 진행이 되면은 뭐 얼굴 전체적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좀 지속되는 그런 임상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요. 좀 나이가 있는 남성분들에게 보통 딸기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환이랄까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주사의 일종이라고요? 네. 그 이제 딸기코 종형이라고 해서 이제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증식하고 이제 비후성으로 이제 자라는 그런 이제 임상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중년 이후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좀 더 이제 서구에서, 그러니까 서양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타입이기도 한데 피부가 이렇게 증식하면서 또 피부 표면이 오렌지 껍질처럼 이렇게 모공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임상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사는 피부염이기 때문에 주로 이 피부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아까 눈에도 생길 수 있는 주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주사 피부염이 생각보다 눈에 증상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증상이나 그 다음에 이제 2차적 증상에 눈의 증상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주사 환자의 뭐 20% 이상, 많게는 뭐 40, 50% 이상에서 이런 눈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이제 피부랑 연결돼서 눈꺼풀, 이제 안검에 염증이 생기는 게 가장 흔한데 이런 안검뿐만 아니라 눈의 안쪽 그 기관인 뭐
복막이라든지 결막이라든지 홍채, 각막 이런 곳에 염증이나 이런 이상을 다 일으킬 수가 있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각막에 이런 반응성 이제 천공까지 일으켜서 시력에도 문제를 주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사 증상이 있는데 눈에 좀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꼭 안과 질환, 안과 진료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사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주사의 원인은 딱 뭐 하나로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고 또 확실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은 혈관에 운동 기능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쓸데없이 과도하게 확장이 되고 이렇게 과도하게 확장된 것이 잘 수축되지 않는 그런 운동 기능 이상을 보여서 편두통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만성적인 일광 손상도 주사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겠는데 계속 이제 햇볕을 노출되다 보면은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섬유 조직들이 변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혈관을 잘 지탱을 해주지를 못해서 혈관이 늘어나서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이제 피부에 모낭충이 살고 있는데 이런 모낭충에 의해서 염증성 면역 반응이 유도가 돼서 또 주사가 유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주사를 유발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그래서 약간 워낙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도 주사 발생에 있어서 중요하겠고 내분비 이상 이런 내과적인 질환도 주사를 유발하는 데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주사의 확실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주사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밝혀진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원인은 잘 모르는 데 비해서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좀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악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열에 노출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조리를 하신다든지 또 직업적으로 계속 열에 노출되는 것 너무 더운 데 있으신 것 그래서 뭐 사우나나 찜질방 이런 거가 대표적인 악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더위뿐만 아니라 한랭 노출도 악화 요인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면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것처럼 또 이제 얼음팩 같은 거를 얼굴에 대면은 얼굴이 벌게지잖아요. 이런 이제 너무 차가운 거에 닿는 것도 안 좋고 가장 안 좋은 거는 이런 열과 한랭 노출을 급격하게 번갈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우나나 찜질방 가셔가지고 뭐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열방 갔다가 냉방 갔다가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가 가장 안 좋고 또 이제 대표적인 게 햇볕이 이런 주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고 뭐 술도 마찬가지고 카페인 음료의 경우에도 이걸 너무 과다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은 주사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극적인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도 그렇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안면홍조 증상이 이제 반복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안면홍조 증상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도 주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이제 홍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을 하거나 장기간 도포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사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는 일반적인 주사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이제 모세혈관이 좀 더 늘어나 있는 그런 게 좀 더 특징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으세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얼굴에 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바르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얼굴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것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좀 얼굴이 울긋불긋해진다거나 울퉁불퉁해지면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이 주사는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가요? 이제 주사는 사실 노화에 의해 생기는 거는 아니고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또 방치하는 경우에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점점점 진행이 되고 악화를 하기 때문에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주사를 치료하면 그러면 뭐 완치가 되느냐? 사실 완치는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완치가 안 되는데 뭐하러 치료를 하냐? 또 예,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뇨나 고혈압도 완치가 안 되지만 계속 약을 드시면서 조절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주사도 좀 이런 지속적이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겠고 이거를 이제 그냥 두게 되면은 이제 혈관도 확장되고 이제 피부도 울퉁불퉁하게 결의 변화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더 악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사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르는 치료, 국소적인 치료겠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경구 치료제, 먹는 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국소적 치료로는 증상에 따라서 이제 국소적 치료제를 선택을 하고 보통은 한 2가지 정도를 병행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구진이나 고름 물집 이런 이제 염증성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메트로니다졸이나 이버맥틴 같은 항생제나 살충제 같은 거를 발라서 이제 호전을 시킬 수가 있고 얼굴이 붉고 자꾸 열감이 올라오고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메클로리무스라고 해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바르는 것이 이런 지속적인 홍반을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를 오래 써서 생기는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에 이런 피메크로리무스라고 하는 연고를 바르는 거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적 치료제, 만약에 국소적 치료제만으로는 잘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먹는 약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제일 먼저 처방이 되는 약은 뭐 이런 미노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 계통이 되겠습니다. 구진이나 고름 물집 그리고 염증성 붉은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고 근데 만약에 이런 항생제를 막 먹었는데도 잘 좋아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딸기코 중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비후되는 그런 병변의 경우에는 이제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피지 조절제를 처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홍조 증상이 심하다, 얼굴이 막 붉어지는 것 때문에 뭐 대인 관계를 하는데도 힘들다. 그러면은 베타 차단제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고혈압 약의 일종인데 이런 홍조 치료제로 또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주사 피부염의 그런 주 증상은 아니지만 간혹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비스테로이드성 지통 소염제를 또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레이저를 경구나 국소 치료제랑 같이 병행을 해주게 되면은 더 빠르게 염증도 잡을 수가 있고 또 홍조도 더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확장된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또 염증을 줄여주기도 하고 또 홍조를 빠르게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레이저가 이제 다이 레이저라고 하는 이제 혈관을 타겟으로 하는 레이저가 있고 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IPL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기반 장치도 있고 최근에는 미세침 고주파라고 해서 이제 그 미세침이 피부를 찌른 다음에 이제 고주파를 쏴주는 그런 이제 기계인데 이런 미세침 고주파가 이제 혈관의 증식을 막고 염증도 줄여주고 또 콜라겐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서 이런 주사 치료에 많이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치료들도 참 중요하지만 앞서 명확하게 있다고 말씀해 주신 악화 요인들을 좀 생활 속에서 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네, 그 치료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런 악화인자를 피하는 건데 이거를 피하지 않으면 치료의 효과도 떨어지고 또 좋아졌다고 또 금방 자꾸 재발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꼭 악화인자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열 자극이어서 절대 사우나, 찜질방 이런 거는 가시면 안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신욕을 하는 것도 이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얼굴에 주사가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고 짠 음식이라든지 너무 뜨거운 음식 이런 것들도 얼굴에 이제 홍조를 일으키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술이나 또 카페인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햇볕을 받는 것이 뭐 광노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이런 혈관 확장 같은 주사를 유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햇볕을 피해 주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좀 차가운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겨울철에 밖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아이스팩 같은 거를 댔을 때 얼굴이 오히려 이제 붉어지는데 이런 한랭 노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조를 일으키는 약제,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테로이드가 있겠는데 이런 스테로이드나 혈관 확장제 같은 약물을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홍조를 일으키는 또 이제 뭐 그런 스트레스, 뭐 감정의 고조 이런 것들도 홍조를 일으키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사 피부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고, 너무 과격하게 운동하면 얼굴이 막 벌게지잖아요. 네. 사실 뭐 몸에는 좋을 수 있지만 얼굴 주사에는 이런 과격한 운동도 안 좋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안면 홍조와 주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안면 홍조와 주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얼굴이 붉으면 무조건 주사를 의심해봐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대답은 X입니다. 아까 이제 감별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뭐 아토피라든지 지루 피부염, 또 여드름도 감별이 필요하고, 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도 이런 붉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제 전신성 혼반성 루푸스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의 한 종류인데, 이런 경우에도 나비 모양 홍반이라고 해서 얼굴에 붉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런 홍조를 일으키고 홍반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요. 주사는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몸의 부위에도 번질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세모. 네. 주사는 사실 안면 부위에 생기는 염증성 충혈성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주로는 안면 부위에 생기는 게 맞는데 네. 간혹 이제 귀, 목 이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고, 사실 이게 뭐 목 아래 다른 신체 부위를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 이제 귀, 목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주사가 악화되면 각막이 손상될 수 있다. OX 어느 걸까요? 정답은 O입니다. 아까 이제 안주사, 이게 이제 주사 피부염 환자들의 뭐 20% 이상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침범될 수 있는 눈의 구조 중에 각막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심하면은 이제 각막이 손상돼서 시력에도 장애를 주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폐경기 여성일수록 주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 맞는 얘기일까요? 잘못된 얘기일까요? 이것도 제가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세모요? 네네. 왜냐하면 주사에 아까 이제 보시면은 여성 호르몬 자체가 주사를 뭐 유발 악화시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폐경기가 되면서 이제 안면 홍조 증상이 반복적으로 좀 심하게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런 안면 홍조가 반복되는 거가 주사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주사하고 조금 연관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면 홍조와 주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제 지인이 안면 홍조가 있는데 화장품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굴에 어쨌든 자극을 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너무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백 화장품, 주름 개선 화장품 이런 기능성 화장품들 중에는 이제 레티놀이나 비타민 C 같은 또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순한 보습제 위주로 화장품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시고, 계속 강조를 했듯이 보습제랑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중요하겠습니다. 안면 홍조 레이저 치료를 자주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레이저 시술을 많이 받으면은 피부가 얇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주사 피부염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가 보통 이제 다이 레이저라고 하는 혈관 레이저나 IPL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레이저들은 사실 피부에 별로 상처도 내지 않고 피부를 뭐 깎아내거나 그런 레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해서 피부가 얇아지거나 하는 부작용은 생기지 않습니다. 끝으로 안면 홍조와 주사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면 홍조와 주사는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안면 홍조와 주사는 꾸준한 관심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당뇨나 고혈압처럼 계속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항상 이제 사실 얼굴에 계속 보이는 거니까요.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안면 홍조와 주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피부과 정승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안면 홍조와 주사 완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으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꾸준한 치료 받으셔서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안면 홍조를 주 증상으로 하는 이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네. 자,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치료하고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